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의 자기작용인데, 제일 처음에 자기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거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자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극과 무슨 극이 있어? S and 전제인데, North and South. N극과 S극이 있죠? 여기 철가루를 뿌리게 되면 철가루가 이렇게 배치가 돼요. 네. 어머. 어머. 일단은 아는 것만 풀어주세요. 쌤 지금 녹화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얘기하기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 좀 이따 쌤이 봐줄게. 자,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종류의 힘이 있는데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고 밀어내는 청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N극과 S극 이렇게 다른 극일 때 청력은 N극과 N극, S극과 S극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이런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철가루를 뿌려놨을 때 이런 모양을 가지겠죠. 그래서 철가루를 선으로 이렇게 쭉 이어봤어요. 철가루를 쭉 이어보니까 요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 선으로 우리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표현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야. 그럼 자기력을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가 자기장, 운동하는 공간은 운동장이라고 하잖아. 똑같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기장을 표현해 줄 때 이렇게 선을 가지고 표현해 주는데 이 선의 이름이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해 주는데 우리가 약속으로 방향을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냐면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고. N극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약속을 정했는 거예요. 근데 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나침반을 왜 이렇게 약속을 했냐면 나침반을 놔두게 되면은 항상 좌침, N극이 이 화살표 방향대로만 배열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나침반을 놔두게 되면은 N극이 이런 식으로 당연히 N극이면 S극이랑 끌어당기니까 나침반도 자석이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 화살표 방향대로 나침반의 N극이 배열된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나침반의 좌침의 방향,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은 겹쳐지게 그리면 되게 안 되게? 안 돼요. 겹쳐지거나 혹은 꺾이거나 그 다음에 겹쳐지거나 꺾이거나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서 그래요. 꺾였잖아. 아니 그러니까 휘어지는 것 말고 이렇게 딱 꺾이는 거. 세 번째, 촘촘할수록 어떻다? 좋다. 할수록 자기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죠. 어디가 제일 촘촘해? N극과 S극에서 제일 촘촘하지. 양극에서. 여기에서 자기장이 제일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자석에서만 자기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근데 옛날에 앙페르라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앙페르라는 아저씨가 이제 테이블에 나침반을 놔두고 친구들이랑 주말에 와갖고 이제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청소를 하다가 그게 너무 빡치는 거야. 아니 주말 됐으면은 가사 일을 좀 도와주거나 해야 되는데 친구 불러갖고 나침반 한 개 놔두고 저렇게 토론을 할 게 있나 어이가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시끄럽게 해야 된다 그래서 콘센트를 꽂아서 청소기를 켰어. 근데 청소기의 피복이 그러니까 전선을 감안하는 고무가 조금 벗겨져 있었거든. 근데
그게 이렇게 나침반을 놔뒀는 책상 밑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쌤 녹음 중이라고 했는데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전류를 딱 틀어주자마자 그 위에 나침반이 막 도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게 됐냐면은 아 전류가 지나갈 때 주변에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렇게 됐죠. 그리고 앙페르의 오른손의 법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지금 그걸 알려줄 건데 기본은 일단 자석만 이렇게 자기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류가 지나갈 때도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판때기가 있을 때 판때기를 뚫고 전선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전류는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가게 놔둔다면 나머지 네 손가락 감싸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돌고 있겠죠. 엄지, 자기장, 전선, 전류죠. 네 손가락에 감싸면 자기장.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침반을 놔두게 되면 이게 자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졌으니까 나침반의 N극이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선 아래에다가 이렇게 나침반을 놔둘 수도 있고 전선 위에다가 나침반을 이렇게 놔둘 수도 있죠. 그러면 전선이 있을 때 자기장이 이렇게 감싸는 방향으로 생기고 있잖아요. 다시 이렇게 돌고 뒤쪽에서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전선이 위쪽에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N극이 만들어지게 되고 뒤쪽에서는 N극이 왼쪽을 바라볼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식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형도선 판때기가 있는데 이 판에 전선을 뚫고 나와가지고 이 판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여기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전선이 나올 때 이쪽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오른손의 엄지를 위로 올려 보내주고 내 손가락을 감싸진다면 자기장이 이 주변에서 이런 식으로 돌고 있음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전선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전류가 엄지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내 손가락을 감싸면 자기장이 이런 방향으로 돌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나침반을 놔뒀을 때 하나, 둘, 세 개를 놔뒀는데 화살표의 방향대로 나침반의 N극이 배치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A, B, C 중에 자기장이 제일 센 곳은 어딜까요? AC. B가 제일 세요. 왜냐면 자기력선을 쓰면 한 개만 그렸지만 사실 여러 개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근데 보니까 자기력선이 양쪽에서 생겨서 B 부분에서 제일 촘촘하게 발달하겠죠. 아래쪽 방향으로. 그래서 B에서 자기력선이 제일 촘촘하니까 자기장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솔레노이드라고 해서 전선을 이렇게 말이 뭐 솔레노이드라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전선을 그냥 이렇게 감아놓는 거. 많이 어렵게 느꼈습니다. 자, 이렇게도 감아 볼게요. 점선이 뒤편이고 실선이 앞쪽이에요. 전류는 전부 다 왼쪽으로 집어넣어서 오른쪽으로 꺼냈어요. 그럼 항상 이렇게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아까 전에 이 위쪽에서는 전부 다 어떻다 그랬어? 엄지손가락이 전류, 내 손가락이 자기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선을 꼬아 놓게 되면은 이 솔레노이드에서는 내 손가락이 전류고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N극이 됩니다. 다시 내 손가락이 뭐라고? 전류, 엄지가 N극의 방향. 그러면은 이 들어갈 때 내 손가락을 이 뭐 안에 통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통을 이렇게 감싸지고 있다고 했을 때 통을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감아서 들어가고 있죠. 그럼 내 손가락도 같이 앞쪽에서 뒤쪽으로 감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엄지가 어딜 보고 있죠? 왼쪽을 보고 있죠. 그럼 왼쪽이 자기장의 N극이라 그랬으니까 이쪽이 N극이 되고 이쪽은 S극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그가 오른손을 하면 다 이쪽으로 가겠죠. 아니요. 잘 보세요. 오른쪽 거 보면은 얘는 통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통을 뒤쪽으로 감아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은 내 손가락을 뒤쪽으로 감아주시면 엄지가 오른쪽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쪽이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봅시다. 네. 디테일하게 그린 거. 그렇네요. 자, 그러면 왼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나온다 그랬을 때 얘는 N극이 오른쪽 방향이에요. 왼쪽? 그렇지. 왼쪽이 N극이고 오른쪽이 S극이죠. 그러면 자기 역선은, 자기 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도중에 끊기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데 도중에 끊기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렸어요. N극에서 나오고 S극으로 들어가고. 그지? 네.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자석의 가운데, 그러니까 솔레노이드의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가고 있죠. 그래서 무조건 자기력선 N에서 S로,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대신 자석의 내부에서는 그리고 솔레노이드의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통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전자석이라고 불러주거든. 전류가 흐를 때 자석이 되니까 이 전자석이 있을 때 전자석은 어떻게 하면 자기장을 세게 만들어 줄 수가 있을까? 전자전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자기장이 세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전자전 이렇게 하는 거야. 첫 번째, 전류를 세게 틀어주면 돼요. 아, 두 번째, 촘촘하게 감아주면 돼요. 손이라고. 감는 수를 많이 증가시켜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장이 세질 수 있어요. 이거 봐봐. 보통의 자석이랑 다르게 자기장의 세기를 내 입맛대로 조절해 줄 수 있죠. 얼마를 감느냐, 전류를 얼마를 틀어주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석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N극과 S극의 방향을 내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전류를 반대쪽으로 틀어주게 되면은 만약에 반대로 틀어줬다 하면 왜래? 그러면 자석 뱅글엑스로 바꿀 수 있어요. 그냥 자석은 안 되지. 이렇게 뒤쪽으로 감싸지게 되면 오른쪽이 N극이 되게 되잖아. 그지? 이쪽이 S극이 되고. 그러니까 전류를 어디로 집어넣어 주느냐에 따라서 NS를 내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어디다 이용해 주냐면은 이거는 이제부터 책을 좀 보도록 할게요. 광고. 자, 어디에다가 쓰고 있냐면 여기 자기 부상 열차, 전자석 기준기 들어올리는 거, 스피커, 전화기, 어머, 자기 공명 영상 등 MRI 찍을 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머, 오케이? 언니야. 자, 그 다음에 자,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 보도록 할게요. 이 원리는 이래요. 자석을 놔두고 전류를 틀어주게 되면 전류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생길 거고 자석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생기겠죠. 네. 그러면 그 두 개가 부딪히고 있겠죠. 네. 그럼 그 두 개가 부딪혔을 때 힘이 만들어지게 되거든. 네. 자, 그래서 그 힘 때문에 전선이 움직이게 돼요. 근데 그거는 뭐 딱히 이름 같은 게 없어요. 응? 딱히 그런 뭐 자력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 했을 때 힘이 생기는 거. 그런 거 무슨 땡땡 여기라고. 원래는 전자기력이라고 불러줬는데 그게 표현이 교육과정에서 빠져서 그냥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이라고 표현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힘을 받는지를 봅시다. 우리는 그 힘의 크기랑 힘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오른손을 빳빳이 펴줍니다. 그럼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그 자기장의 방향이 되고, 오른손의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전류,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보세요. 자, 여기에서 N에서 S로 자기장, 그지? N에서 S로 자기장. 그 다음에 전류는 위쪽 방향. 그러면 N에서 S, 엄지는 이제 위쪽 방향으로. 그러면 손바닥이 위를 보고 있죠? 이 그림과 똑같이. 그래서 위쪽으로 힘이 작용해서 결국 이 전선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전선 자체가 위로 올라가고 힘이 작용해서. 오케이?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이 힘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전류를 어떻게 해줄까? 전류를 세게 틀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석은 어떤 자석을 쓸까? 센 자석을 쓰면 되겠지.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자기장이 세다라는 얘기가 센 자석을 썼다라는 얘기예요. 한 개 더 있다면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수직이 되어야지 제일 세요. 수직일 때. 수직이라는 게 지금 아까 봤던 그림이죠. 전류와 자기장이 수직이다. 만약에 나란하게 되면, 나란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던가 아니면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게 된다면 자기력선의 자기장의 힘이 얼마가 되게? 빵이 돼요. 수직일 때 제일 세고 180도나 0도가 되면 나란하면 힘이 0이에요. 이렇게 되면 0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되면 약간 상쇄돼서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힘과 힘이 부딪혀서. 그 전선이 이렇게 가로등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전유지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 전선 있잖아요. 이렇게 가로등해서 거기 많이 배출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자석이 없죠. 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선을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꼬아놨어요. 보이지? 그러면 이 네모 모양에서 전류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DC 쪽으로 들어가서 BC 쪽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AB 쪽에선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CD가 받는 힘을 생각을 해봅시다. N에서 S로 내 손가락을 보내줬어요. 그죠? N에서 S로. 그럼 CD의 전류 방향은 위쪽 방향이니까 손바닥이 어딜 보고 있죠? 아래쪽을 보고 있죠. 아래쪽을. 다시 N에서 S로 자기장 내 손가락. 그 다음에 전류가 위쪽이니까 전류 위쪽. 그럼 손바닥이 아래쪽을 보고 있죠. 그래서 CD 쪽에서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AB 구간에서는 NSS로 내 손가락, 그 다음에 엄지를 전류 방향으로 보내줬더니 손바닥이 위쪽을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럼 내 힘이 위로 작용하게 되는 거고 얘는 힘이 아래로, 얘는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시계 방향으로 얘가 회전을 할 수 있겠죠. 네. 그지? 네. 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근데 BC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 N에서 S로 내 손가락이 이렇게 배열되고, 엄지도 이쪽으로 배열되죠. 네. 엄지는 반대쪽으로 배열돼. 엄지를 찢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쨌든 나란해버리죠. 나란하면은, 쌤 뭐라고 그랬어요? 힘이 0이라고 그랬죠. BC 구간에서 힘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얘도 한번 해봅시다. 똑같은 거구만. 자, 이렇게 전선을 꼬아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는 거.
힘을 받아서 이렇게 회전할 수 있게 만들어 줬는 것을 우리는 모터라고 불러요. 모터. 전기 틀었을 때 뺑뺑뺑 돌아가는 거. 선풍기 안에도 들어가 있고 에어컨에도 들어가 있고 냉장고에도 들어가 있고. 근데 그걸 한국말로 바꾸면 전동기라고 해요. 전동기라고 부르고, 이렇게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을 이용하는 것은 크게 전전전스라고 있어요. 전전전스. 전동기, 전류계, 전압계, 스피커. 오케이? 근데 이 전동기는 대따 많이 쓰죠. 아까 전에 얘기했는 돌아가는 전기 제품이 있다면 그 안에 무조건 전동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자, 이제 잠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